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이네요. 지금 시간이 6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나왔죠. 날이 좀 따숩다 보니까 좀 일찍 눈이 뜨게 되더라고요. 지금 기온이 8도 정도 되는 거, 8도가 아니고 1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도면은 꽤 쌀쌀한 날씨였겠죠. 지금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대단히 더운 날씨 될 것 같고요. 아마 습도도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흐린 날씨인데요. 자, 미세먼지 수치가 보통 수준. 보통이면은 조금 이제 제 관점에서는 좀 높습니다. 이렇게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 마스크 잘 좀 착용을 해야 되고요. 살짝 목이 좀 칼칼한 느낌도 있는 거는 기분 탓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딱 기온이 좋습니다. 18도라고는 하는데 아주 좀 시원한 느낌. 전혀 뭐 춥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그런데 그냥 만약에 이제 그냥 여름 복장을 하고 이렇게 반팔 차림에 반팔에 반바지 이러면 조금 춥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기도 하고요. 여전히 오늘도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와 있네요. 걷는 사람들 많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라인에 한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지난 겨울하고는 정말 비교가 되는 그런 인파입니다. 이건 인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숫자네요. 저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다른 목표 의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아침을 걷고 있겠죠. 참 사람의 어떤 기질이란 건 말이죠. 다 다르잖아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비슷한 면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비슷한 면을 공유는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또 차이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안에서 좀 옳은 생각을 하면서 조화롭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건데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뭔가 정치를 잘한다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어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 안에서 말이죠. 파행을 겪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의 물꼬를 트는 사람들, 그게 자신의 의도가 되었든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그게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되었든 하여튼간 조직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리더가 될 자격이 좀 주어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기질이 다르다는 거, 그건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또 군대 이야기 하면은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참 그 집단이란 게, 그 조직이란 게요, 독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군대라는 조직이 말이죠, 일상적인 그냥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 전시를 대비한, 예, 그 나라의 국방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이다. 뭐 이런 그냥 뭐 일반적인 이야기는 이제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조직 자체만 한번 보면 조직의 특성이 그거죠. 첫 번째, 잠깐 머무르는 조직. 그런데 잠깐이긴 한데 단순히 잠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죠. 최소한, 저는 예전에 이제 2년 넘게 복무를 했지만요, 지금도 최소 1년은 넘게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는 게 사실 애매합니다. 우리가 긴 인생을 이제 생각했을 때는 짧다면 짧은 그런 기간, 그런 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 그 상황에 처하게 될 그런 복무자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시간,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 거기에 그 조직 안에 들어가게 돼야 하는 사람들,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젊은 남성이라는 거죠. 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남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일을 같이 시작하는 이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잖아요. 군입대를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연령대라는 게 그냥 20대, 하여튼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0대 초반에 가장 입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새롭게 이제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남자들의 그런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조직은 내가 원해서 들어온 조직이 아니라는 거. 말하자면 일종의 가족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냐면, 내가 평생 몸담아 가면서 이 뭐 부모, 형제, 뭐 자식,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그런 위치, 그런 조직. 최소한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물론 이렇게 긴 인생을 고려를 하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한테 있어서는 꽤 긴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 나이, 어린 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나이에 그 조직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 그 조직은 보통 최소한 직장도 본인의 선택 반, 뭐 이끌림 반, 뭐 이런 거겠지만,
그래도 선택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겠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말이죠, 100%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가족하고 유사합니다. 자,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성향, 개인의 기질에 따라서 그냥 상남자 마인드로 그 기간을 이렇게 극복을 하면서 지내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그렇게 쉬운 경험일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런 주변의 친구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 이런 젊은 20대 남성들이 입대를 하게 되면 겪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정말 다양하겠죠. 거기서도 생활이 이루어지니까요. 저도 처음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별 이야기도 안 했는데 미리 이미 와서 군 생활을 오랜 기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안 좋게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도 뭐 배워갈 게 있다. 다른 동료들하고 잘 지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 이야기에 뭐 모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는 맞는 말이죠.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항상 어떤 조직, 이 군대라는 조직에 어떤 조직으로서의 취약함이 있는데요, 마치 이거는 학교의 연장선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리 이성적으로 좋은 학교를 뭐 만들기 위해서 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학교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지금 시대 정신은 뭐고 학교 폭력은 사라져야 되고, 그래도 그 안에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부조리한 그런 운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도 그런 갖추어진 조직,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조직에서 그런 부조리함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체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병사들의 그런 체계와 또 간부들의 체계, 그 간부 안에서도 장교가 있고 부사관이 있고 이렇죠. 그 체계 구분에 의해서 100%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알려지지도 않는 거고요. 그 안에서 좀 그런 답답함이 또 존재를 하는 거죠. 제가 경험한 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단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그 기존의 이제
먼저 입대해 있던 그런 친구들이 새로 이제 입대를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임병 후임병 관계죠. 그러니까 좀 그냥 요거를 이제 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편하게, 그러니까 좀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고참, 그 다음에 쫄병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군대는 먼저 간 사람들이 우위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요. 저는 이게 어떤 군대라는 조직에 있어서의, 이 제도에 있어서의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신이 선택해서 들어온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있었어요. 후임병으로 들어온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고문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 있던 그 선임병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저도 그 선임병 중에 어느 한 명이었겠죠. 그 친구가 느꼈을 때는 아마도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이제 점 같은 존재였겠죠. 그러니까 처음 군대에 들어온 그런 친구들은 사실 그 조직을 잘 모르죠.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일을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잘 모르겠죠. 특히나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겠죠. 요즘에 뭐 MBTI 검사를 많이 하는데, 뭐 E가 아니고 I인 그런 사람들, 게다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자신 내면의 어떤 그런 탐구를 하는 그런 친구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의 이런 관계나 그런 조직 안에서의 대처 능력 이런 것보다는 어떤 스스로의 생각이 많고, 뭔가 몽상가적이고, 뭔가 자기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일괄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런 엄격한 룰에 의해서 누구든 가야 된다, 가야 한다 라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도 그 친구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무언가 하나가 계기가 돼서 아마도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말이죠, 다른 동기들보다 약간 좀 느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해도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눈치껏 행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눈치가 조금 없게 보였다거나, 또는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고참들, 선임병들을 좀 챙겨줘야 되는데 그걸 챙기기는커녕 자기 것도 잘 못 챙기는,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군에서 요구하는 그 빠릿빠릿함을 아직까지 몸에 체득하지 못한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2등병 1병 때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군생활 자체에 이미 적합해가지고 너무 적응을 잘한다,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적응해 나가면서 거꾸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제가 예를 든 이런 친구는 그야말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 표현, 어리버리하다. 얘는 너무 어리버리해서 뭘 할 수가 없다. 얘는 진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얘하고 할 바에 그냥 나 혼자 하겠다. 이런 말들이 이제 오고 가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친구, 그 후임병 그 친구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안에 선임들이 말하는 대로 과연 진짜 그런 친구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죠.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더 이제 포용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게 맞았다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저도 그 안에 소속돼 있는 그런 하나의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 군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그런 조직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부터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되는지 그런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 조직하고 좀 잘 안 맞는다, 나도 이 조직 안에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그렇게 눈에 삘이 많지, 그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후임병이 있을 때 이 친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었다는 거죠. 좀 관찰을 해보게 됐죠.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친구도 잘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친구의 성향 자체가 그랬던 거죠. 뭔가 좀 얌전하면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거나 막 부침성 있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런 거에는 좀 약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구상하고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지는 친구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심지어는 이 친구가 막 그 당시 어머니가 뭐 학교 선생님인가 그랬고요. 뭐 아버지가 뭐 사업을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제 잘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또 특성이 달라지고 이렇겠지만, 적어도 교육자인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이 친구도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양은 좀 갖추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그렇게 군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변에서 말하던 그런 고문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적어도 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인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랑 친한 사람도 있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저 자신도. 적어도 나랑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되는 친구들한테만이라도 이게 고참이 되었든 후임명이 되었든 동기가 되었든 좀 이야기를 하자. 이 친구의 진면목을 좀 보여주자. 이 친구가 하려는 생각이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판단력도 있는 친구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가 잘못 본 거다. 네가 걔한테 넘어간 거 아니냐. 너도 똑같은 거 아니냐. 심지어는 그냥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잘 뭐 들어주는 친구도 있었냐 하면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네가 걔의 진면목을 몰라서 그래. 거꾸로 너 걔가 하는 거를 진짜 못 봐서 그래. 너 얼마나 봤다고 그러냐. 오히려 걔를 제대로 본 사람은 난데, 뭐 이런 이야기. 전 그래서 계속 그 친구를 관찰을 했고, 그 친구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조직이란 것은 누구도 말이죠,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이 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제일 큰 거는 그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이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 1년 아니면 2년,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그 기간 동안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막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누구는 이렇게 이제 이러니까 잘해주고, 누구는 이러니까 이런 성향 때문에 안 좋게 대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시간인가, 그 시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 이 후임병 친구 말이죠. 제발 버텨라. 이 기간이 지나면은 네가 승자가 될 거다. 제발 좀 버티자. 그냥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게 네가 하는 행동들 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만 너의 그런 이제 진짜 모습들을 사람들이 애써 그렇게 봐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끄집어내서 같이 봐주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분발을 하고 조금씩 이해도를 넓혀가면서 이렇게 너한테 호의적인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잘 지내보지 않겠냐.
일종의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강골기질 비슷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다수가 막 이건 아니다, 얘는 뭐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전 사람은 그렇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그 성향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또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그 조직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조직을 같이 이렇게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또 변화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더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마도 저하고 좀 군번 차이는 났기 때문에 제가 제대하고도 좀 오랜 기간 군 생활을 했어야 될 거긴 하지만 점점 더 자신의 그런 이제 활동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제대하고는 아마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오늘은 좀 군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저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다시 내일 토요일 아침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